네, 안녕하세요. 상호캡슐의 조성우입니다. 벌써 22년 3월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. 그쵸? 제가, 벌써 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벌써 꽃이 막 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한동안 좀 영상 찍는 게 뜸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, 뭐 먹고 사나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과연 맞나? 라는 약간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와가지고 제가 좀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어요. 좀 대출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뭐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돈을 잘 번다. 근데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뭐 금리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잘 버는 것도 있어서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주춤주춤 할 것 같다. 사람의 소득 수준이. 그러면 아파트나 뭐 빌라나 어쨌든 부동산 가격도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지금 다시 좀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럼에도 자신 있는 거는 윤석열이 뭐 LTV 80%까지 대출해 준다는 거잖아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격에서 20% 이하로는 절대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. 20%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거 예컨대 10억짜리 80% 대출 받아도 8억 대출 받았는데 7억으로 떨어지면은 갚을 리가 없잖아요. 뭐 경매 넘어가도 어차피 7억밖에 은행은 회수가 안 되는 거고, 그러면 돈을 안 갚고, 그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, 리먼 사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. 그럼 금융위기니까 LTV 80% 해주겠다는 얘기는 20%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거고, 그러면 20%까지 떨어뜨린다? 그럼 막 진짜 아슬아슬한데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. 한 10% 정도 많이 떨어져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, 10% 정도 떨어질 때까지만 대출금 그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거죠. 금리 더 올려서 막 15% 빠지게 만들겠다?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다시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, 얼마 전에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워딩이 뭐가 있냐면 그 자산 가격의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자산 가격의 연착륙이라는 게 막 지금 약간 고공 비행 중이잖아요. 이거를 연착륙, 스무스하게 착륙시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% 정도? 강남 같은 경우는 10%도 안 빠질 거라고 봐요. 상급지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많이 빠지면, 진짜 많이 빠지면 15%. 제가 볼 때 뭐 노도강 이런 데도 10% 정도 빠질 거다. 많이 빠져야.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크죠. 예컨대 12억이면 1억 2천이 빠지는 건데. 그때쯤이 제가 볼 때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는 거죠. 어쨌든 지금 제 부동산 시황은 제가 그렇게 보고,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인생을 좀 얕게 살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얕게 살자는 게 뭔 얘기냐? 야가 빠져야 되는데 가장 야가 빠지지 않게 산 게 저예요. 제가 생긴 건 조금 뺀질뺀질하게 생겼어도 정말 공부를 하면은 정말 깊이 있게 정말 그 뭐 법학 공부를 저는 제 전공으로 했는데,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.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는 법학을 석사를 받았죠. 정말 열심히 정말 뭐 막 교과서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그 정말 진리를 깨우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, 사실은 남는 거는 정말 지친 몸과 약간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것밖에 없었고, 정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안타까울 만큼 좀 불쌍한 그런 경제적인 현실에 놓였었어요. 제가 한 6, 7년 전에는. 그리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, 이제 어저께죠? 어저께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막 중학교 때 전교 1등도 하고 그랬던 친구예요. 뭐 좋은 대학교 명문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,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좀 잘 안 됐고, 또 공공기관, 법률 관련된 공공기관 다니다가 다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법원 행시라고 하잖아요. 법원 공무원 되는 시험이 있어요. 그거를 또 봐가지고 나이 40살에 이제 막 공무원, 새내 개 공무원이 된 거예요. 근데 그 친구 굉장히 몸도 좋고 건강하고 그런 친구인데, 자기가 요즘 툭하면 아프대요. 건강이 많이 나빠진 거죠. 그래서 그 친구를 봐도 그렇고, 주변에 이제 진짜 뭐 막 전교 1등에서 막 판검사 되고 막 의사 되고 이런 애들 봐도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젊음을 다 바쳤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지위나 이런 게 좀 약하다는 거예요. 왜냐면 부동산 값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들의 저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. 왜냐면 저는 부동산을 제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
부동산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덜, 물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덜 성실하고, 하지만 야갔어요. 덜 성실하고, 사실 그 친구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예컨대 뭐 같은 일을 시켜놓으면은 솔직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들이 더 잘할 거예요. 하지만 그렇게 부동산을 하다 보면 부동산으로 재산을 많이 읽어서 진짜 편하게, 물론 세금 걱정은 좀 하시지만 세금 낼 걱정 외에는 굉장히 편하고 좀 남들 볼 때 좀 워너비로 좀 막 플렉스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보면 정말 얕게 살으셨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만약 같이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같이 하다못해 무슨 진짜 뭐 군대 가서 삽질을 했어도 제 그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 삽질도 더 잘했을 거거든요.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하니까. 근데 사실 지금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많은 그 얕게 살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플렉스 하면서 잘 사신단 말이에요. 그럼 이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, 사실 저는 제가 볼 때 제 친구들이 훨씬 열심히 더 살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살려고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열심히 살면 남는 건 여러분 지친 몸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100만 원을 받으면요, 100만 원어치 일만 해야 돼요. 150만 원어치 일을 하면 그 50만 원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 사용자들 주머니로 용돈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. 저도 30살 초반에는 막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보면 막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. 저도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고, 막 새벽 2시까지 일하면 막 인정받는 것 같고, 막 월급은 얼마 안 돼도 막 새벽 2시에 막 로펌에서 주는 택시비 받아갖고 택시 타고 새벽에 퇴근하면은 막 왠지 뿌듯하고 막 사명감을 느꼈고 막 사명감 있게 일하는 것 같고 막 그랬다고요.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솔직히 좀 약간 뻘짓이에요. 왜냐면 뭐랑 똑같냐면, 막 돈이 돌고 돌지만 내가 150만 원을 받으면서 월급 150 받으면서 200만 원어치 일을 해주면 뭐랑 똑같냐면, 그게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막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내 아내와 뭐 내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, 그냥 그 50만 원어치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는 거랑 똑같아요.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50만 원을 주면서 사명감을 느끼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거는 그냥 뭐 젊은 혈기에 한때 그럴 수는 있지만, 제가 볼 때 절대 그러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부동산에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얕게 살아야 되는데,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열었어요. 부동산 열어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뭐 내 집 장만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꼭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지 마시고 얕게 사셔라,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2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,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. 무슨 일이든 좋아요. 공부가 됐든 하여튼 여러분들 노동력을 어딘가에 투여했어요. 그러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정말 이게 맞나? 내가 예컨대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일한 만큼 돈이 나오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? 그걸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부와 명예가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입니다.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해서 그래요.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. 그러면 이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